앞에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사례는 이제 US 네이비입니다. 이 US 네이비는, 사실 보안이 너무 좀 강해서 이게 자료를 오픈하는데 너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정보를 오픈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자료는 말고 이제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시작하기 앞서 미국 국방부와 PTC의 관계에 관련된 전체적인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그 다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저 PTC에서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저기 네이비랑 같이 이렇게 뭐 마케팅 차원에서 만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만들 수는 없죠, 당연히. 미국 국방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이비만이 얘기는 아닙니다. 육군, 공군, 해군 전체적인 미국 국방부에 대한 방금 지나갔던 무인 정찰기는 어토미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 네이비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사스, 그 다음에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협업? 제가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 공군, 해군 전체가 다 같이 저희 윈칠 PLM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윈칠 PLM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해군 따로. 육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군에 대해서도 해군의 특성이 있으니까 해군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뒤에 좀 구체적인 내용. 국내 이제 그 FA&D 쪽에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한 게 있는데, 일단 서플라이어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아키텍처적으로 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좀 굉장히 새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더 US 네이비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US 네이비가 이제 메인터넌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류에 관련된 메인터넌스, 전투 태세, 가동성 이런 측면인데, 이게 이제 함대가 글로벌하게 다 있거든요. 미 함대. 지금 보시면 미 함대 같은 경우. 근데 얘네가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서 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인터넌스를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어느 위치에서든 협업을 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또 조선업계 또 강자 아닙니까? 어떻게요? 조선업계. 네. 그런 회사에서도 이런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US 네이비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네이비가 저희 윈칠 PLM과 같이 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워낙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IT 물류 시스템이 워낙 오래되고 페이퍼 기반 환경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협업과 어떤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미 국방부에 있는 전략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함께 움직일 건가 라는 고민에 의해서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윈칠 사스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윈칠 사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는 뭐냐면, 이런 미 국방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에서의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 임팩트 레벨 5 인증이 필요한데, 이 PTC 윈칠이 실제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미 국방부 그리고 US 네이비에 제공할 수 있는 PLM 윈칠 소프트웨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위 산업 업체 자체도 이제는
좀 더 선진화된 어떤 그 새로운 체계 이런 거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네, 뒤에 이제 다음 장표에 그 답변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그 US 네이비가 과거 시스템에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얘네들이 뭐 요즘 한창 유행인 뭐 사스를 해야 된다 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레드를 해야 된다 그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미 국방부 US 네이비의 시스템이 워낙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단절이 돼 있었어요. 기능들 간의 연결성이 없고 종이로 이렇게 넘겨주는 형식으로 정보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좌측 그림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current state가 바로 그겁니다. 다 단절돼 있죠. 단절되어 있는데 이 기능들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기능들이고 그런 기능들이 뭐 대표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유지보수 계획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훈련 지원을 한다든지 뭐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패키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쪼가리 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과거의 어떤 사일로 환경에만 계속 투자를 해왔다. 예. 계속 이 시스템을 뭐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는 해군 해상 시스템 사령부에서 그다음 물류 IT 시스템, 물류 시스템의 어떤 그 목표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그 각각의 기능들이 쪼가리 나 있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수많은 기능들이 에 대해서 이 쪼가리된 시스템을 통해서 할 때 이런 무기 체계를 최적화할 때 이게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최적화를 하기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수준의 성능이 나와야지 최적화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보면 우리가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때 보면은 이게 예측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측 비용과 실제 비용을 파악이 안 돼요.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실제 딜리버리하고 로지스틱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새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코스팅이 되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체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체계라는 건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다 유기적으로 돌아서 하나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사일로이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변경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경했죠. 뭐 설계 미정 요청이 오거나 변경을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으로 효과를 냈는지 개선이 됐는지 실제 했는데 정말 개선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니즈에 의해서 생각을 한 게 이거를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엮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는 디지털 트윈 전략 그리고 코스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ONS에 대한 코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지가 가능한 분석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돼. 이런 품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통합된 싱글된 환경을 통해서 오퍼레이션한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시스템 기반은 디지털 전략과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사스 PTC 윈칠의 사스 PLM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네이비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명확했네요. 명확했죠. 네. 이게 이제 명확한 것도 있고 미 국방부의 전략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US 네비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의 이름을 MBPS라고 하고요. 줄임말로 모델 베이스드 프로덕트 서포트라고 합니다. 즉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프로 제품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구성을 하였고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준비 태세의 가용성이고 또 결국은 엔지니어링에서 만들어진 산출물과 물류를 하나의 어떤 중요한 디지털 스레드로 뼈대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태세 가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FA&D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실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해서 자동화와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소 지원 분석 시간이 몇 주 단축되는 효과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MBPS의 3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MPDM이라고 합니다. MPDM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PRM 시스템으로 레거시 및 미래 표준 기반 해군 무기 시스템 기술을 TDP 데이터 패키지화하고 그런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구성 관리, 유지 및 그 엔터프라이즈 액세스를 제공하는 환경, 그러니까 PRM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 NCRM이라고 있습니다. 그 Navy Common Readiness 모델, 그래서 준비 태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무기 시스템, 준비 태세 및 ONS 비행을 분석, 보고, 예측 및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NDAT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류, 로지스틱, 조달에 관련 부분으로 네이비 데이터 어퀴지션 리퀘어먼트 툴의 약어로 기술 및 제품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및 조달,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 PRM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들으면 MPDM에 대해서, 이 MPDM은 멀티캐드 데이터를 관리하는 캐드 데이터를 당연히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S1000D 문서, S2000M 머티리얼, S3000L 로지스틱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고, 저게 다 후속 지원 체계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후속 지원 체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디지털 지수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당연한 기능이죠, PRM에. 그리고 필수 무기 체계 정보를 관리하고 또 이것에 기술 문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그 위에 있는 게 MBPS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NCRM?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서로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MBPS 안에는 자, MPDM, MCRM, MDART, MDAT 이게 다 통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 안에는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백본으로는 사실은 윈칠 PRM, MPDM이 들어가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각각에서는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키텍처의 근간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하신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IIoT 기술을 포함해서 그런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박스 안에 있는 전체를 엮어주는 그 역할을 아까 말씀하셨던 DX 플랫폼 그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NCRM입니다. NCRM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체계 가용성 측면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준비 태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PTC에는 윈칠 퀄러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퀄러티 시스템은 리스크 앤 릴라이빌리티, 즉 위험 및 신뢰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신뢰성 분석, 유지보수 분석, 비용 예측, 뭐 FMA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스템 모델링 기반에서 뭐 생애 주기 분석, 최적화 등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과거에 이제 브랜드로 보면 윈칠 이제 렐릭스라고 하는 제품. 그렇죠. 예. 네. 실제 전 세계 다양한 국방부에서는 이런 렐릭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DART, NDAT라고 해서 결국은 조달 관련된 부분인데, 이 NDAT에 보시면은 이제 싱웍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그 위에 보면은 파트너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IoT 플랫폼의 윗단에 보면은 우리가 롤베이스 앱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앱에서 직접적으로 고객 그 파트너가 들어와서 다양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저 그러면 엔다라고 하는 게 그 서플라이어들하고의 어떤 협업 공간도.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세한 정보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안에는 보면 디시전 트리 같은 거를 구성해서 특정한 트리의 조건에 해당하면은 자동으로 뭐 SOW나 CDRL이 추출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OEM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연계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그런 어떤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이제 OEM에서 기술 데이터나 제품 정보를 만들면 또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인티그레이션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엔 디지털 스레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스레드죠. 그런 디지털 스레드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DX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환경을 기반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 US 내비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저희 PTC가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런 MBPS 그들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MBE 또는 MBD와 같이 모델 기반 엔터프라이즈, 모델 기반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3D 모델 또는 MBSE와 같은 모델 기반 협업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엔지니어링 정보를 생성하고 이 만든 정보를 엔지니어링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스레드 기반으로 해서 유관 부서, IT, 생산 제조, 품질, 물류 쪽에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3D에서 설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다 3D에 다 담아서 그거를 일반적인 어떤 제조나 이렇게 내려보낼 때 2D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MBE 환경을 지원을 하고 이 지금 보시는 거는 MBE와 MBD에 대한 정보, 즉 설계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PMI 정보, 그다음에 제어 규칙 정보, 그리고 수치 정보들이 설계 안에 엔지니어링 땅에서 이미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수치 정보를 생산이나 품질 부서에 넘길 때 종이로 출력을 하고 그건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그 실제 매뉴얼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보통 2D 도면에다가 또 그 많은 것들을 기록을 네,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어떤 입증된 베너핏을 보시면 실제 문서를 안 만들어 본다 보니까 40%의 어떤 더 빨리 전달을 할 수 있는 이게 실제 고객의 사례 피드백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검사 시간이 60% 주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60%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이 정확한 정보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제품 부적합이 90%나 주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그 이제 2D로 이제 도면을 전환해서 이제 생산 쪽으로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데 2D에 기입하는 그 되게 많은 그 주기율표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왜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작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뭔가 디지털로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3D가 만들어진 그 데이터가 제조나 생산까지 계속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그게 이 2D에서의 3D의 변화, 이 모델로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진통과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기술이 진보돼서 변화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US 네이비 같은 이런 MBPS, MB, MBD 환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성찰, 극복,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제가 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좀 설명하는데요. 이런 디지털의 어떤 제어 규칙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게 엔지니어링 땅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이렇게 PLM을 거쳐서 PLM에 있는 이런 파라미터로 재정리가 되고요. 이 파라미터로 정의된 거는 실제 엔지니어링에서 제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조로 넘어가서 실제 이런 생산 계획이라든지 실제 공정을 작성하는 데서도 이런 수치 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실제 아까 보시는 환경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제조 라인에 또는 물류 안에 품질 안에 이런 수치 정보를 품질 검수하는 작업에서도 이 정보를 직접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까 잠깐 그 화면이 좀 스쳐갔는데 그 3D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입력한 게 결국에는 제조의 작업 지휘서까지도 흘러내려가고 또 그거를 어떤
서플라이어들이 예, 메인터넌스 쪽에서도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참조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D 모델 베이스 디지털 기반의 어떤 이런 오른쪽에 보면 베너핏을 좀 한번 참조하셔서 명확한 ROI거든요. 이런 ROI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으로 사실 보십니다. DT의 핵심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DT 하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 DT 하면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거에 좀 사일로트 돼서 이렇게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어떤 중요한 요소 여기에 흐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전장한 좀 DT가 아닐까 싶고 지금 요런 그 3D 설계할 때 그 데이터가 제조나 생산까지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좀 DT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원래 과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이런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안에서 이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제조회사 F&D 업계에서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런 그 그림들이 현재 이제 국내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어려움, 애곤이 약간 좀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제조업체에서도 3D로 설계하고 난 이후에 2D 도면으로 뭐 작업 지시서를 만든다거나 뭐 이거를 떠나서 현재 작업 지시서도 엑셀 기반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허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R&D에서 만든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제조까지 작업 지시하는 것까지 좀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이제 공정 단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데이터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굉장한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PLM 기능은 아니지만 그 US 네이비에서 사용하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 크레오의 모듈인 크레오 유나이트 기술을 또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런 크레오 유나이트 기술을 우리가 보면은 함대, 그 배 한 척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근데 이제 캐드 툴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이런 그 고객사를 가면은 하나의 캐드만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양한 툴을 같이 사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나이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포맷의 캐드를 통합하고 그리고 조립을 하고 뭐 수정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US 네이비는 크레오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멀티캐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이트 테크놀로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다가 적용을 했냐, 그게 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그 유나이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멀티캐드를 이렇게 모았을 때 결국에는 BOM이 하나로 구성이 되나요? BOM이 하나로 구성이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가 이제 BOM으로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BOI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 BOM은 사실은 우리가 제품을 정의한 제일 중요한 키고 그 정보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CAD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정보가 빠지고 다른 범으로 구성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통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PTC 윈첼에는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꼭지는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지만 PTC 윈칠 제품은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에서 인증한 임팩트 레벨 5 인증을 한 PLM 사스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일한 PLM 소프트웨어이며 PLM 사스 월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TC가 이제 SaaS로 가는 건 맞지만 기존의 온프라미스 형태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고객사의 현황에 맞춰서 온프라미스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SaaS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 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PTC 윈칠 프로덕이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하나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SaaS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 회사에서 SaaS의 또 다른 Next Generation SaaS 월드로 전환하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유일한 플랫폼 안을 하나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이 통합되어 있는, 즉 그 제품을 기반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현재 2024년인가요? 까지 전체적인 제품의 디지털 스레드를 완성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략도 포함하고 있는 혁신적인 회사가 바로 PTC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